제가 얼마 전에도 부산에 다녀와서 네. 우연치 않게 아는 지인을 만났는데 그분이 또 마이닝시티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와가지고 굉장히 또 하소연 아닌 헛소연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은 가격적인 부분을 놓고 굉장히 여기서 발빠른 정보들을 전혀 접하지를 못해요. 하소연이 그분뿐만이 아닐 거예요. 저희가 유튜브 채널을 만들고 정보를 제공을 하면서 기존에 이제 마이닝시티 사업자분들이 전달받지 못한 정보들이 많았었어요. 그런 정보들의 부재, 그 부재 때문에 오해도 있었고요. 그리고 파트너와 파트너끼리, 그리고 사업자와 파트너끼리 상황이 안 좋은 상황까지도 돌출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일단은 이야기를 듣고 나면 이해를 하세요. 비트코인 볼트라든가 사업성에 대해서 이해를 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전달을 못 하셨죠. 왜냐면 아무래도 이제 젊으신 분들은 이해를 해서 그대로 전달을 한다고 하지만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블록체인이 무엇인지, 맞아요. 채굴이 무엇인지, 마이닝이 무엇인지는 몰랐던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그들이 돈이 좋아서 뭐 돈을 쫓는다? 그런 것보다는 전달을 하고 싶지만 머릿속에는 알겠지만 입으로 내뱉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아쉬움이 좀 있었다. 정보 전달에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CS를 저랑 저희 퍼스트 그룹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형님, 그러면 9월 달에 제도권들이 마련되면서 거래소들도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을 거고 그게 숙제예요, 지금. 그러니까 네. 형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준비를 해야 됩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9월 24일 날 거래소들이 이제 정확하게 은행에서 가상계좌를 못 받게 되면 문을 닫아야 돼요. 그럼 그 거래소들에 들어있는 유저분들의 돈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그분들이 정확하게 생각을 해서 선택을 하셔야 돼요. 메이저로 가든가 아니면 계속 그 거래소를 사용을 하든가. 제가 말 잘못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아무튼 유저분들이 9월 24일 전까지는 공부를 좀 하셔서 지금 한 100여 개가 넘는 거래소가 있는데 지금 어찌됐든 간에 현 기준에서 네.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고 규합의 좀 충족 조건이 네. 갖춰진 거래소들이 몇 안 되잖아요. 저는요 솔직히 4군데의 거래소밖에 안 되는데 여기서 이름을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중요한 거는 그 4개의 거래소가 우리나라를 커버하기에는 부족해요. 솔직하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영세한 거래소들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학연 뭐 지연 뭐 등등등 해서 먼저 가상 계좌 땄다고 그 4군데만 살려주고 나머지 200군데가 넘는 거래소들은 어떻게 대안책을 마련해줘야 되지 않나요? 나라에서, 정부에서. 거기에 가입한 유저분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은행으로 따지면 4군데 메이저 은행만 살리고 나머지 은행들은 또 안 좋게 된다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유저분들은 그 4군데만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메이저만. 그렇죠? 그때 와봐야 알겠습니다만 그렇죠. 굉장히 그렇죠. 많은 변화들과 준비를 잘한 회사들만 이제는 좀 살아남는 좀 이런 투명한 그런 체제로 좀 바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까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려다 못 드렸는데 그 시스템과 모든 걸 갖췄을 때 정당성을 갖고 은행에서 가상계좌를 부여해주면 좋은데 은행도 금융감독원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고요. 그리고 내년에 1월에 세금 내는 거 아시죠? 세금을 내게 되면 과연 그 전 12월달, 11월달에는 거래소에 가지고 있는 암호화폐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현금으로 바꿔서 빼야 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암호화폐로 내 지갑에 홀더에 홀딩을 해놔야 되는 것인지 그런 것도 좀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다음 그런 부분들이 그게 또 대두가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느끼시는 분도 좀 계실 겁니다. 세금 때문에도 네. 말이 많아요. 그럼요. 네. 분명히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생태계에서 준비를 잘하고 공부를 잘 해두신 분들은요 분명히 기회를 맞이한다. 근데 늘 그런 준비 없이 사람 믿고 투자 형태로 맨날 뭐 하나 걸리겠지라는 마음으로 절대 안 됩니다. 절대 네, 안 맞아요.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안 돼! 형님 그러면은 볼트 네. 제가 쉽게 한번 네. 좀 풀어볼게요. 네. 지금 딱 구매해두기 좋은 시기거든요. 제가 바라볼 때는 얘는 분명히 뭐 현금과 같은 뭐 강남 땅하고 비유를 하는데 네. 시세 물어보려는 거 아니에요? 비트코인처럼 엄청나게 네, 회장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시세예요. 가치가 올라갈 거라고 확신을 하시는 거죠. 그럼 당연하죠. 지금 제가 뭐 하는 게 몇 개인데요. 아니 이캐시도 네. 한 2달밖에 안 됐는데 한 8,000원대 시작을 해서 어제 보니까 한 66,000원 정도까지. 조금 전에 제가 이제 다른 분들 케어해드리면서 보고 왔는데 62불 정도
정도 돼요. 거래소에 62불 정도 되니까 한 7만 원 정도 됩니다. 프로모션까지 해서 이거는 뭐 기회죠. 마케팅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죠. 정확하게. 다른 회사의 코인을 갖다가 순환 마케팅을 돌리면 안 돼요. 그런 거는. 아니 나 참 어이가 없어서 예전에 다 했던 거야. 17년도 18년도 했던 거예요.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야 안 돼! 뭐 코인 있잖아요. 이름만 되면. 네. 아니 코인 나온 거를 그냥 사고 팔면 돼요. 근데 그 나온 코인의 명칭만 빌려서 마케팅을 돌리고 있잖아요. 순환 마케팅 같은 거 막 600, 500, 맞아요. 300 이면은 막 3달 만에 원금 회복되고 6개월 되면은 1000만 원 넣는다 5천 되고 아이고 상식적으로 생각하셔요. 상식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채굴장에 여기서 배운 이해하고 있는 것과 지금 얘들이 밖에서 채굴장 얘기하는데 경기도 광주 곤지암 이런데 무슨 닭장 마냥 채굴장 돌린다고 하는데 진짜 죽방 돌리고 싶더라니까 진짜. 똥으로 가득 차 있어. 똥말이야. 이게 얘네들이 지금 뭘 이해하고 하는 소린가. 중요한 거는 채굴을 해서 가지고 있는 암호화폐가 과연 생태계를 형성을 하고 있는 건지. 자, 우리 거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리 비트코인 볼트나 일렉트릭 캐시 같은 경우는요, 물리적 비용을 들여서 정기적 채굴을 하잖아요. 정기적 채굴을 해서 우리의 지갑으로 보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간에 실물이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실물이 들어갔잖아요. 물리적인 거니까. 왜냐면은 채굴을 하려면 컴퓨터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칩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돈을 지불을 해야 돼요. 돈을 지불을 하게 되면 거기서 발생하는 우리한테 렌트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렌트 해주는 게 뭐야? 해시레이트잖아요. 해시레이트 이꼬르 해시 파워. 그걸 많이 갖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물리적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정기적인 채굴을 해서 내가 얻어갈 수 있는 암호화폐는 더 많아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정확한 프로세스와 과정을 거치면서 나오는 코인이 암호화폐가 진정한 내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무슨 채굴을 해요. 나 진짜. 말이 되는 소리를 해. 그리고 자기네가 정확하게 1부터 세워서 채굴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코인, 상장되어 있는 코인을 등등등등 해가지고 빌어서 순환 마케팅 돌리는 거 아니에요. 나중엔 큰일 납니다. 사람 잃고 돈 잃고 인생이 아웃돼요. 아웃. 진짜로. 저는 제가 깊이 있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볼트하고 일렉트릭 캐시는 이미 갖춰진 유저 수도 있고요. 물론이죠. 분명히 이제 어떤 기준점이 딱 준비가 됐을 때는 몇 프로까지인지는 가늠할 수 없겠습니다만 어느 일정 포지션은 실물 경제에서 화폐로서 인정을 물론이죠. 받을 것 같아요. 최고예요. 비트코인 볼트라는 아이는 첫 번째는 3키라는 데서 기반을 해요. 세 가지의 키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일반적인 송금이죠. 지금의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일반적으로 송금할 수 있어. 근데 속도가 느려. 확장성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키가 하나 있고요. 자, 두 번째는 빠른 키예요. 무슨 이야기냐? 비트코인 송금할 때 1시간, 2시간 걸린다면 얘 같은 경우는 즉시 10분 안에 송금이 되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기능입니다. 2018년도, 2017년도에 한국거래소에요. 두 군데에서 380억, 540억이라는 암호화폐를 도난을 당했습니다. 만약에 지금 3키 중에서 세 번째로 제시하는 세 번째 키, 철의 키예요. 이 철의 키에 솔루션이 있었다면 해킹을 안 당했을 것 같아요. 그게 목적성이 있는 거예요. 그게 기술력이에요. 자, 두 번째는 일렉트릭 캐시는 목적성이 뭘까요? 결제 수단. 그렇죠. 알고 계시듯이 결제예요. 굉장히 빨라요. 지금 빠른 것 중에서 예를 들자면 리플도 있고요, 트론도 있고, 그렇죠? 금융권에 많이 또 사용을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맞춰서 목적성 있는 코인이 나와줘야지만 생태계를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일렉트릭 캐시 같은 경우는 대단하죠. 그리고 또 수수료가 없어. 지금 ERC 기반, 그 다음에 비트코인 기반의 코인들 한번 송금할 때 얼마씩 들어요? 커피 7,000원짜리 먹는데 25,000원. 맞아요. 이더리움은 더, ERC 기반은 더해요. 5만원, 4만원. 커피 한 잔 7,000원 먹어야 되는데 5만원 넣고 먹어. 이게 뭐야? 말이 안 되잖아요. 수수료가 일렉트릭 캐시는 거의 없거나 아주 조금이에요. 그리고 생태계가 더 늘어나면 아예 수수료 없겠죠? 수수료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알면 할수록 제가 이제 그 전에 이제 그룹장님하고도 네. 또 이렇게 인터뷰를 해보고 또 그냥 형님하고 또 이렇게 편하게 얘기를 하면서 많은 것들을 또 배우고 느끼네요. 아, 이렇게 빠져들면 안 되는데. 그래요.